질투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인스타 어플을 지워버린 지가 한 2년 정도 돼요. 근데 솔직히 질투를 이용해서 원하는 삶을 사는 법을 4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투하는 대상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뭐 숨김 처리했던 친구,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 채널 추천 안 함 눌렀던 사람, 대놓고 싫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보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질투 같은 거 별로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가 너무 거창해요.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이악 물고 복수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세요. 근데 현실에서의 질투는 훨씬 더 사소하고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 마음이 불편하고 보기 싫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어플을 지워버린 지가 한 2년 정도 돼요. 근데 솔직히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뭔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2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였어요. 근데 정작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답답한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 라는 말만 되뇌이면서 넘겨버렸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아쉬워요. 그때 이 감정을 그냥 넘기지 않았더라면 제가 뭘 원하는지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투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가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질투하는 대상 안에 내가 아직 모르고 있던 무언가가 숨어 있거든요. 두 번째, 질투를 파헤치면 나의 꿈이 보인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특정 능력이나 삶의 방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부러워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이 열등감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부러워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술술 풀리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1단계에서 질투하는 대상을 찾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자체가 부럽다고 착각했어요.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건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고 그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부러웠던 거더라고요.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다 펼쳐놓고 내가 이 사람에게 부러운 지점은 뭐지? 이 개별한테서 부러운 걸 다 따온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유튜버를 부러워하는 사람 2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정말 같은 걸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A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달 월급 걱정을 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사네? 그럼 A가 부러운 거는 그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안정감, 그리고 이게 돈 자체가 부러운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반면에 B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하루하루 시키는 일만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원하는 대로 설계하면서 사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러운 건 내 삶을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자유,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 같은 성공을 보고도 부러워하는 지점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부러운 게 뭔지를 알아야 원하는 삶이 뭔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의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미친 듯이 질투가 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특정 사람, 특정 분야, 특정 삶의 방식이 계속 부럽고 내 마음에 콕콕 쑤시게 한다면 그 안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사실은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을 없애버려야 할 것, 나쁜 것 이런 걸로만 보고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나의 진짜 숨겨진 욕망을 알려주는 이 질투라는 걸 통해서 내 삶의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투를 내 원동력으로 써먹는 법.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능, 분야 뭐 찾았어.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 우리가 찾은 것만으로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를 발견하고 분석했다면 이제 그걸 행동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부러워만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부러워했던 거를 내 삶에 직접 끌어오는 거예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내가 그 자리에 간 사람처럼 정체성을 갈아 끼우는 거예요. 여기서 좀 낯선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심리학에서 가능한 자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미래의 나한테서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죠. 언젠가 되고 싶은 나를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실제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아직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평생 원하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 행동도 쉽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가 괴리감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래에 100만 구독자를 가진 내가 과거로 돌아와서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요? 저라면 뭐 부러워만 하지 말고 대본이라도 쓰던지 유튜브 채널이라도 만들어 라고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실천해 보는 거죠. 내가 질투하는 그 대상을 타인이 아니라 미래에 성공한 나로 바꿔보는 겁니다. 질투가 생겼다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예요. 아주 무기력하고 삶에 의지가 없을 땐 이 질투심도 생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열등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로 한번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질투가 날 때는 잽싸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질투를 인정하지 않고 숨길수록 그 감정이 다른 방식으로 뾰족뾰족 튀어나가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속으로는 막 배가 너무 아프고 부러워 죽겠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이 나 그런 거 안 부러워 나는 관심 없어 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쿨한 거라고 착각해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감정을 잘 못 숨겨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데 아닌 척하는 것까지 다 보여서 오히려 초라해집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 포도 사실 셔서 맛이 없을 거야. 정신승리랍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거,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내 뇌에서 저건 나랑 상관없는 세계의 일이야 라고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 미래, 그 가능성을 내 손으로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날 때 비참해하지 마시고 잽싸게 인정해서 아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원했구나.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굳이 모든 사람한테 입 밖으로 꺼내라는 거는 아니고요.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만 솔직해져도 되거든요.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질투가 나는 그 마음까지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이 단단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질투라는 감정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나의 열등감으로 써먹지 마시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으로 가는데 써먹어 보시길 바래요. 사실 저도 지금 그 원하는 삶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제가 2년 내내 입에 달고 살았다는 그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는 그 말이 사실은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신호였더라고요. 그 부러움을 파헤쳐 보다 보니 이렇게 영상까지도 찍게 된 거죠. 여러분은 요즘 누굴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시나요? 그 사람 이야기 댓글로 같이 나눠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